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비가 오는 날씨지만 또 그래도 봄비는 나름대로 운치도 있지요. 예, 오늘 또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몸속에서 이 봄비와 함께 저 들녘에 있는 많은 나뭇잎들이 더욱더 싱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이 속에 있는 새로운 세포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즉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환경, 또 관계, 또 생활 습관,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면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라도 이 모든 고통과 불행과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디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에 오염되지 않은 환경, 에덴의 그 아름다운 관계, 에덴의 그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은 현대의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사라지고 치료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냐? 8가지로 요약해서 방금 노래 부른 것처럼 이제 내가 이 8가지 중에서 지금 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찾아서 이것을 고치면은 우리가 다시 에덴에서 허락하신 그 건강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생활 습관 8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Back to 에덴에서 C자로 시작하는 것, 바로 컨티넌스,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절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먹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이 있었고, 그때부터 절제라고 하는 법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절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절제의 반대말은 방종, 부절제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나에게 건강을 위한 법칙은 무엇일까? 이것을 배웠으면은 좀 먹음직스러워도 보함직스러워도 부절제하지 말고 절제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Back to 에덴의 절제 요법과 또 진리의 치유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도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어떤 지켜야 될 법칙이 있었고 진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부절제했기 때문에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절제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부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 어떤 법칙이고 어떤 진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부절제는 뭘까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진리의 길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벗어나면은 그게 뭐예요? 부절제입니다. 그러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절제가 아니고 아닌 길로 쭉 가는 것이니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진리의 길을, 그걸 우리는 절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부절제가 무엇이냐?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뭐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끝이 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냐, 이걸 찾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부절제가 될 거예요. 자, 절제. 말이 좀 잘못됐나요? 예, 절제. 절제를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절제인데, 이 부절제하는 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알면서도 몸이 망가지고 또 마음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정말 이 백투에덴을 하면서 좋아졌는데 대부분 요 절제하지 못하면서 다시 암이 재발되고 질병이 다시 재발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건강을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 뭐가 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흡연만큼은, 담배만큼은 절제해야 되겠죠. 모든 암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배입니다. 그래서 담배만큼은 내가 절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는 것도 절제를 시켜야 내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고 절제해야 될 문제, 이것은 나만 안 피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피워도 나에게 암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수많은 발암물질들이 있는데, 필터로 걸러져서 담배 피우는 사람 몸속에는 걸러진 연기가 들어가요. 하얀색 연기가 들어갑니다. 담배 피는 사람 몸속에는. 그런데 요 앞에서는 파란색 연기가 올라가고 걸러지지 않은 연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입속에 들어가는 연기보다도 그 앞에서 그 사람이 피우는 연기를 맡고 있는 간접 흡연은 이 발암물질이 오히려 20배 내지 30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요 강의를 듣고 딱 끊어야 되겠고,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이제 지금부터 잠을 자면 돼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 담배를 피우면 그걸 좀 끊도록 설득할 만큼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요건 공부를 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좀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중국에서 만들어낸 그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담배 연기 속에는 4,000종류 이상의 화학적인 물질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단일 물품 중에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화학적인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담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담배 연기 속에는 적어도 20종류 이상의 초-A급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금 발생되고 있는 암 중에서 30% 이상은 바로 담배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러면 담배를 왜 끊어야 될까? 하나씩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몰라서 피우는 것이지 알면은 어떤 바보도 담배를 피울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은 우선
잠깐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완전히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담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담배를 피우면 남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 담배 속에는 니코틴이 들어있는데 니코틴이 발기부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은요, 이 발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기 부분에 해면체가 있고요. 그 해면체에 피가 왕창 몰려들면은 얘가 팽팽해지는 게 발기입니다. 생리적으로는.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담배 속에 니코틴이 들어있고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양리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어떻게 된다?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면은 그 성기 부분으로 흐르고 있는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피가 왕창 몰려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서 바로 이 음경에 있는 동맥경화증이 촉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음경에 있는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래서 피가 충분히 모여들지 못하기 때문에 음경이 발기부전이 찾아온다라고 생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의 보스턴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하루에 한 갑씩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죠. 그렇게 30년 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들을 이 조사를 해보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의 음경 길이에 비해서 별걸 다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쟀어 이 사람들은.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30년 동안 핀 사람의 음경 길이는 담배를 안 핀 사람보다도 평균 2.5mm가 짧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봐요. 이건 과학적으로 확실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기분 좋은 것 찾아다니다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짧아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담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미국의 타나고 박사 연구팀은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강아지에게 담배를 피우게 했어요. 그럼 이 강아지가 어떻게 될까요? 니코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자꾸 찾아다녀요. 텔레비전에서도 보니까 이 식당에 있는 강아지한테 담배를 이렇게 물게 했더니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폈겠죠. 근데 니코틴 중독이 돼서 담배를 자꾸 찾아요. 담배를 안 주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한테 담배 2가치를 피우게 하고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6마리 중에 5마리는 발기가 안 되는 겁니다. 2가치 피웠는데. 그리고 이 한 마리도 발기가 되는 듯 하다가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이런 영향이 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담배를 피웠을 때 괜히 남성다운 것처럼 보이고 괜히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성을 가장 무섭게 파괴시키는 것이 담배다. 요즘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걸 몰라서 지금 피우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자기가 괜히 어른이 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배가 우리 몸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몇 배로 더 높습니다. 특별히 옛날에 저쪽 신촌 내거리에서 여자들이 데모를 하는데 무슨 데모를 하는가 하고 보니까 남녀 평등 하면서 데모를 해요. 물론 남녀는 평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에다가 전부
여자들이 담배를 하나씩 물고 남녀 평등 외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보니까 길을 걸어가면서 남자들이 담배를 피울 때는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여대생들이 담배를 다 물고 다니면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남녀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담배 피우면 더 손가락질을 하는 것, 이건 절대로 남녀 불평등이 아닙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양리학과의 네이에라고 하는 이 연구팀 박사님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담배를 피우면은 아까 니코틴이 혈관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수축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피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아요. 남자보다도 여자들은 아기를 여기에 10달 동안 안고 살아가는 사명을 또 가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뱄다. 아기 배기 전에 여대생이 담배를 폈다. 이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배도 끊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도 담배를 피우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요 속에 태아가 있는데 이 태아는 자기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엄마가 먹은 그 영양분을 요 탯줄로 혈관으로 공급받아서 사는 생명체잖아요. 그러면은 담배를 피우는 임산부에게는 이 태아에게 혈관이 좁아져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뇌세포는요, 4분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막 만들어지는 이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응아로 태어나든지 심하면은 이 뇌 손상을 입어서 담배를 피는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신생아는 그중에 50%가 태 속에서 돌연사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이렇게 무서운 것을 여대생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피는지 몰라요. 참 무섭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여대생들이 담배 피우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혹시 피워도 숨어서 좀 폈는데 요즘 대학 근처 한번 가보세요. 여대생들이 얼마나 담배 피는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여자들이 아기를 배도 담배를 끊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 이 2세가 기형아가 태어나든지 그 중에 50%가 돌연사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독극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은 여자들은 특별히 담배를 더 피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여자들은 자기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2세까지 이렇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고, 또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도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 더 많잖아요. 여자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욕망이 큰데 예쁘게 살기를 원하면은 절대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봐요. 자, 여기 담배를 피우는 여성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서 피부 주름이 5배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노화한다, 늙는다. 그러면 이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때문에 피부가 늙는 거예요. 똑같은 여고 동창생이 하나는 서울에서 살고 하나는 시골에서 논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 삽니다. 60이 넘어서 동창회 때 만나면 누가 더 늙어 보일까요? 100% 시골에 있는 친구가 늙어 보입니다. 아무리 관리 잘했어도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밭에서 일을 하면은 뭘 많이 받아요? 햇볕을 많이 받고,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이 여기 떠다니는 삼중 항산소를 한 방 땅 칩니다. 그러면은 얘가 활성산소로 변해요. 그 활성산소가 여기 피부에 있는 이 피부를 뜯어 먹으면서 주름살이 생기게 하고 녹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은 왜 같은 나이의 여자들보다도 피부가 5배가 빨리 주름이 생기고 늙느냐? 그 이유는 담배 한 까치를 피웠을 때에 그 속에 4천 종류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그랬죠. 이 독극물을 우리 몸에서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얘를 분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분해시키는 과정에서 담배 한 까치 속에 들어있는 이 독극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에서 자그마치 활성산소가 100조 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조 개나 되는 그 많은 활성산소가 이 피부를 늙게 만들면서 주름살이 몇 배나 더 많다? 5배나 더 많아진다. 이게 실험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피우는 여성들은 빨리 늙는다. 자, 이것을 일란성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실험도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은 사람들이지요. 피부 나이도 똑같아야 돼, 유전적으로는.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들을 쭉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담배를 피우고 하나는 담배를 안 피우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쌍둥이인데 담배를 피우는 그룹, 안 피우는 그룹을 조사를 했더니 여기 한번 사진을 보세요.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담배를 안 피우는 이 여자예요. 아주 피부가 팽팽하고 예쁘지요. 근데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담배를 피우고 30이 넘어가서 찍어보니까 여기는 할머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교육만 우리가 전해준다고 해도 담배 필 여자들이 거의 없었을 텐데 이걸 몰라서 지금 피우다 보니 중독이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특별히 남자, 여자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흡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면은 나이가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도 더 해로울까요? 괜찮을까요? 그냥 대충 생각해도 굉장히 해로울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자, 여기 아주대학병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30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연구한 논문을 바라보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 1년에 4.6cm 키가 컸습니다. 이때는 키가 한참 클 때예요. 키가 큰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0개 죽었다? 그러면은 15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왕성한 청소년 시기에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담배는 수많은 독극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세포가 분열을 한다는 얘기는 분열하지 않을 때는 유전자가 이 염색체 실 가닥이 2가닥씩 비비비비비 꼬여서 한 쌍씩 있습니다. 이렇게 꼬여 있을 때는 외투를 딱 이렇게 점이고 있을 때라고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얘가 분열을 할 때는 요 염색체가 싹 풀어집니다. 외투를 벗어야 돼.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유전자가 비비비비 꼬여 있을 때 담배 속에 있는 독극물이 들어왔을 때 망가질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이렇게 활짝 옷을 벗었을 때 들어오면 망가질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분열할 때 이 독극물이 들어오면 유전자가 망가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3cm밖에 안 크는 거예요. 4.6cm가 담배 안 피는 아이들은 크는데 담배를 일찍 배운 아이들은 3cm밖에 안 큰다. 그래서 흔히들 어렸을 때 담배를 배우면 키가 안 큰다, 뼈가 삭는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담배를 피우면 안 될 이유가 더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청소년기에 담배를 피우면 유전자가 더 많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암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우면 뼈가 삭는다.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아주대학에서 300명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은 청소년들의 골밀도하고 비교해서 이 담배를 벌써 고등학생인데 피우는 아이들 골밀도를 검사를 해보니까 담배를 안 피우는 아이들은 63.4, 아주 촘촘합니다. 근데 담배를 피운 학생들은 36.3밖에 안 돼요. 뼈가 그냥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겁니다. 벌써 이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은 골밀도가 이 담배 피우지 않는 아이들보다도 57%밖에 되질 않아요. 뼈가 진짜 삭는 것입니다. 이 한참 클 나이에 이건 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이건 잔소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잔소리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대들어요, 오히려. 그런데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게 너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들을 갖다 대주면은 필 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몰라서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을 위한 강의라기보다는 집에 가면 가족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리고 손자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꼭 전해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몰라서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렸을 때 담배를 피울수록 왜 해로운가? 이걸 또 연구를 했어요. 자, 여기 20세 이후에 좀 성인이 돼서 대부분 담배를 군대 가서 배우잖아요. 20세 이후에 첫 담배를 물기 시작한 아이들, 즉 담배를 다 성장한 다음에 배운 사람들은 이 폐암 사망률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보다도 9배가 높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20살 이전에, 즉 16살 이전에 청소년기에 벌써 담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게 분열이 왕성할 때이기 때문에 요 유전자가 망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16배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젊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면은 요 얘기를 좀 잘 해주면서 너 담배 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요때 얘기해주면 그때는 벌써 머리가 막 아프거든요. 이걸 알면은 배울 이유가 없어요. 이걸 모르고 연기가 입에서 모락 나가니까 괜히 그냥 멋있어 보이고 후 하고 내뿜었더니 여기서 스트레스가 다 나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또 이걸 피우면 자기가 빨리 어른이 될 것처럼 착각을 해서 담배를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좀 잘 알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나도 절제하고. 자,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폐암 걸릴 건 뭐 당연하고 모든 암에 걸릴 가능성이 비흡연자보다도 흡연자는 14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 두려워만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될 것 1번 목록은 뭘까요? 담배입니다. 담배만큼은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지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 담배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권총으로 겨누고 있는 거나 똑같다. 담배를 피우면 그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독극물보다도 가장 무서운 독극물이라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담배는 우리를 할부 자살을 시키는 독극물이다. 오늘 갑자기 죽으면 아마 담배가 다 사라졌을 거예요, 지구에서. 근데 오늘 갑자기 죽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우리를 죽이는 가장 무서운 독극물인데 조금씩 할부 자살을 시키는 아주 묘한 독극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할부면은 먹고 다 사는 사람들 요즘 많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지금 통계를 내보면은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3사람 중에 1사람은 담배로 죽는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식하던 시절에는 흡연율이 높은데 이제 좀 먹고 살면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야, 담배가 이렇게 해로운 거야? 그래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무조건 흡연율은 다 떨어집니다. 자, 이런 게임 해보신 적 있어요? 여기 무덤 하나 파놓고 이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도는 거예요. 돌다가 앉아 그러면은 3사람이 도는데 의자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한 사람은 의자를 찾지 못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냥 노래 하나 부르는 벌칙이 아니고 이제 돌다가 의자에 앉아 했는데 의자를 못 찾은 사람은 여기 무덤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 게임. 이게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3사람 중에 1사람은 틀림없이 담배 때문에 죽는다는 통계를 봐요. 이 정도면은 담배만큼은 좀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담배는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으면 좋을까요? 요걸 또 할부로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못 끊습니다. 담배는 어떻게 끊는 게 좋아요? 그냥 팍 끊는 게 좋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 그냥 팍 한번 결심하시고 끊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담배가 참 끊기가 어려워요. 누구보다도 제가 이 담배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는 사람인데 저는 하다 보니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입에 이제 담배를 갖다 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게 얼마나 해로웠겠어요. 그러다가 국민학교 때는 수업 시간에 잠깐 학교에서 이 쉬는 시간에 나와서 담배를 핀 기억도 있고 중학교 때는 요 담배 때문에 잘릴 뻔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다 제가 담배를 가르쳐 준 친구들입니다. 화장실 친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담배를 이렇게 중간에 배워보면은 처음에 담배를 딱 피우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머리가 아파요. 도대체 맛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걸 대가지고 담배 피우면 머리 아프다? 이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담배를 많이 피우면 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벌써 폭삭 늙은 겁니다. 고등학교 때 벌써 머리가 반백이었어요. 제 나이보다도 10살을 더 먹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버스를 타고 학생 토큰을 이렇게 내면은 앞에 있는 제 친구들은 안내양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받는데 제가 내면은 꼭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무리 봐도 학생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20살 때 30살 먹은 아저씨 선 보는데 따라 나갔다가 혼났습니다. 누가 선 볼 총각이니? 아니 20살짜리하고 30살짜리 딱 보면 몰라요. 그 정도로 늙어 보이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식 날 딱 학교를 갔더니 쭉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교수님 하나가 학생들 앉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구렛나루도 이렇게 놨고 왜 교수님이 여기 앉아 있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바라봤더니 이분이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몇 년 쉬었다 들어와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들어서 예? 그랬더니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사수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학생인데 그러니까 한 7년을 이제 7살을 더 먹은 거예요. 다른 학생들보다도.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나보다 형님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7수를 했는데 나는 몇 수 하고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재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고등학교 졸업 맞고 현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제 친구들보다도 한 10살을 더 먹어봤는데 담배를 끊으려고 하니까 정말 안 돼요. 작심삼일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입에 댄 거라서 끊기가 어려운지 몇 번을 이 담배를 끊기로 결심을 하고 어떤 때는 막 친구들한테 내가 이제 담배를 끊는다. 내가 다시 담배를 입에 대면 뭐 무슨 자식도 아니라는 둥 뭐 별별 걸 다 하면서 도전을 하는데도 안 돼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결국은 담배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굵고 짧게 살자. 그냥 피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고 이제 담배 끊는 건 다시는 안 하기로 제가 결심을 할 정도로 담배 끊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때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을 내뱉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안 믿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또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야, 너 뭘 보여주면 그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할래?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한테 한번 들어달라고 기도를 해보자. 그걸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딱 내리쳤더니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 나와요? 혹시 그 얘기 아셔요? 네. 홍해바다, 저도 그때는 성경을 안 읽을 때지만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한번 읽으려고 창세기를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그냥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근데 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홍해바다까지 가봐야 확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홍해바다까지 날아갈 비행기 싹이 없어서 이 기도는 확인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되겠는데 그럼 뭘 좀 들어달라고 기도를 해볼까? 그러다가 공부를 1등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를 해볼까? 근데 바로 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공부를 1등하게 해줘도 하나님이 들어줬다고 인정 안 할 것 같아. 예?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를 때 많잖아요. 1등 하게 해도 지가 머리 잘라서 1등 했다고 그냥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볼까? 근데 그때 경제학과를 다닐 그 젊은 마음이라서 그런지 돈 잘 벌게 해주면 내가 잘나서 돈 벌었다고 하지
제가 얼마나 무신론자였는지 하나님 인정할 것 같지가 않아. 들어줘도 그건 인정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도 들어줘도 인정할 것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면 되겠다. 내가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한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담배 끊는 것. 그걸 끊게 해주면 진짜 내가 인정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담배를 한번 끊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그 정도로 담배 끊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집에를 놀러 갔는데 거기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제가 대학 1학년 때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한 페이지도 읽기 전에 여지없이 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재미없어서 밀쳐놨는데 그 옆에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알기 쉽게 요약해 놓은 오늘의 신앙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중학교 졸업 맞고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건 재미없는 건 아닌데 이게 도대체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용이. 그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제 그 책을 딱 1권을 읽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안 들던 내용이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스폰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이 내용들이 쏙쏙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책이 바뀌었나? 하고 다시 앞뒤를 열어보니까 7년 전에 그렇게 재미없게 읽었던 그 책 분명히 똑같은데 제가 이게 쫙쫙 빨아들여지는 겁니다. 단숨에 5권까지 읽어버렸어요. 단숨에. 그리고는 더 읽을 거 없나? 하고 그 집에서 성경을 알기 쉽게 써놓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요것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책을 또 단숨에 읽고 그렇게 읽는 사이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심 며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3일. 이 본능을 도전할 때는요, 3일째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3일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 디톡스도 3일째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3일 넘어가니까 배가 하나도 안 고프죠. 3일째를 넘지 못해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예전에 수십 번 담배를 끊어보니까 3일 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하여튼 담배를 끊기만 했어도, 안 피우기만 했어도 저에게는 굉장한 경험인데 전 그때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내가 담배를 안 피우고 있네. 담배를 피우고 싶다 안 피우고 싶다를 떠나서 담배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떠올려진 적이 없이 그냥 일주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전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담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인지 수십 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담배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의 어떤 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이거는 홍해 바다를 갈라준 것보다 저에게는 더 큰 기적이고 이런 하나님이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추상적인 건 싫어합니다. 이론적인 건 아직도 싫어해요. 현장에서 먹히는 것이 아니면 저는 싫어요. 이야,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능력을 다 경험을 하고 그 담배 하나 끊는 걸로 이렇게 기가 막힌 무기를 그냥 감춰놓고 살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불가능한 게 뭘까? 담배 끊는 건 이제 됐고 그 다음 뭘 좀 내가 혼자는 해내지 못했던 것, 불가능한 것을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이게 막 가슴이 설레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떠올려진 게 뭔가 하면은
술도 좀 끊게 해달라고 해봐야 되겠다. 술은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것, 대도병 하나를 그냥 한 입에 댔다면 다 마실 정도로 또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고등학교 때 위장이 막 구멍 나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벌써. 대학교 때 학교를 가면은 너 왜 술 먹었어? 그래. 안 먹었는데도 항상 눈이 빨개요. 하나님, 술을 끊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부로 지금까지 술을 안 먹습니다. 와, 이건 놀라운 무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뭘 고쳐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을까? 계속 불가능한 것을 찾아서 기도하는 재미로 저는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떠올려지는가 하면은 제가 시독한 음치입니다. 얼마나 음치인지 이 국민학교 때 성적표를 보면은요, 그래도 공부는 좀 했어요, 제가. 다른 건 수우 이렇게 나오는데 음악만큼은 언제나 성이 양가라서 그런지 양가야 맨날. 그리고 이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 때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뭐 노래도 부르기 하고 막 이런 거 할 때잖아요. 제가 노래만 부르면 친구들이 대굴대굴 둥글면서 막 웃어요. 진짜 대굴대굴 막 둥글면서 웃어.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웃는구나. 그래서 절대로 노래를 안 부르기로 제가 결심을 합니다. 돈을 내면 냈지 노래는 안 불러.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이 있는데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부르면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기본 점수 50점이 주어집니다. 아예 안 부르면 50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냥 빵점 맞기로 하고 안 불렀어요. 그것도. 그렇게 지독한 음치라고 하는 게 딱 떠올려져서 하나님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음치면 어떻습니까? 요거 고쳐주세요. 음치는 타고나는 거라는데 상관없습니다. 창조주를 만났는데 다시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 그 하나님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또 어떻게 믿으래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전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 음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뭘 믿어요? 언젠가는 나도 틀림없이 음치가 고쳐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달라진 게 있어. 그날부로 음치가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날부로 달라지는 게 뭔가 하면은 예전에는 돈을 내면 냈지 절대로 노래를 안 불러. 그런데 그 기도한 즉시 노래를 제가 부르는 거예요. 창피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 웃으려면 웃어라. 나는 언젠가는 틀림없이 고쳐질 거다. 평생 못 부르면은 창피해서 안 부르겠지만 언젠가는 고쳐지면은 그거 가지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매일 노래를 몇 시간씩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일단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한 3개월을 그렇게 지냈어요. 친구들이 또 모여서 노는데 친구들이 또 웃고 싶었나 봐요. 나보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옛날엔 죽어도 안 부르죠. 근데 그래, 한번 웃어봐라. 언젠가는 고쳐질 거다. 일단 창피한 마음이 없어지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탁 놓고 한번 웃어라. 한번 웃으려면 웃어. 하고서는 3개월 동안 연습한 노래를 불렀더니 친구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대굴대굴 둥그는 게 아니고 눈동자만 대굴대굴 둥글어. 노래를 다 부르니까 친구들이 앵콜 그러는 거예요. 이야, 내가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났구나. 전 그 뒤로
제가 불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솔직히 이런 재미로 신앙을 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말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쪽의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너무 숫기가 없고 수줍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요 하나님을 발견을 했으니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술, 담배를 일찍부터 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친구들이 막걸리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텁텁한 목소리가 그 나이에 벌써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이 촌놈이 대전에 있는 학교 시험을 보러 갔더니 이 TV 방송에 아나운서가 운동장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야, 세상에 남자 목소리인데 구슬이 굴러가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전 시골 아저씨들 목소리만 들어보다가 아니 사람 목소리가 저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야. 너무너무 아주 멋있는 거야. 남자 목소리인데도 어쩜 그렇게 낭낭한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냥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소리도 낭낭하게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줄로 믿는 거야. 저는 기적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날 그것이 선물로 온다고 믿어요. 굉장히 실용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쉽게 풀어서 써준 예언의 시인을 읽기 시작을 해요. 저 뒤에 책꽂이에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없는데 와, 이게 막 이야기처럼 풀어가지고 써놨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랬느니라 이게 혓바닥이 안 돌아가. 근데 이건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요즘 말로 막 다 풀어서 써놨는데 말도 쉽고 내용도 쉽고 그걸 딱 펼치고 한번 펼치면 2시간씩 소리를 내서 제가 읽었어요. 2시간씩 소리를 내서 읽는데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 저는 어디서 발성 연습이고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을 잘하려면 혓바닥이 둔하고 못해도 자꾸 써먹어 봐야 언젠간 고쳐지지 않겠는가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빡다발총처럼 빨리도 읽고 엿가락 늘리듯이 쫙쫙 늘려서 천천히도 읽고 높이도 읽고 낮게도 읽고 누가 들으면 이상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2시간, 4시간을 매일 읽었어요. 그랬더니 한 3개월 지나니까 그 텁텁한 목소리가 아니고 낭낭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텁텁한 목소리가 나와. 그래서 언제 내가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몰라. 전혀 다른 2가지 목소리가 교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계속 읽었더니 옛날 텁텁한 목소리가 싹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낭낭한 목소리가 나와요. 그 뒤로 제가 어디 가서 일주일씩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살살도 안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강의를 하는데 한 번에 1시간 반, 2시간짜리 강의를 하루에 2번 내지 3번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와, 저렇게 막 소리 질러가면서 하루에 2시간짜리를 2번, 3번을 하면은 이거 강의 끝나기 전에 목소리가 완전히 저 가겠다. 그럼 이 집회 이거 망가지는데 이거 어떡하나? 너무 불안해해요. 근데 마지막 날까지 똑같은 톤으로 갑니다. 이건 강사들은 제 말을 이해를 해요.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목소리가 갑니다, 중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한 주일 하면은 집에 와서 또 한두 주 쉬어요. 근데 하고 와서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여기 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365일 언제나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목이 쉬는데 저는 목이 안 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라고 믿습니다. 2시간, 4시간을 1년 동안 그렇게 읽으면서 2시간, 4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여기 근육이 연단돼서 그런지 잘 안 쉬어요. 그래서 이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탁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저는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누구보다도 담배를 피우도록 가르쳐준 숫자가 누구 못지않게 제가 많을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저만큼 담배를 많이 끊게 해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미국에 미주 건강절제협회가 있는데 미 정부에서 자금까지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거의 30년 역사를 가진 UN 산하단체의 비영리 법인인데, 제가 이 미주 건강절제협회의 회장으로 지금도 있어요. 여기서 주로 술을 끊게 하고 담배를 끊게 하고 마약을 끊게 하는 사회적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술, 담배, 마약을 끊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저는 정말 이 힘든 것, 이것을 절제할 때 내 의지로 하는 건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제를 하게 했더니 저에게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쉽게 끊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즉 나에게만 있는 주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존재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백투에 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한 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만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암덩어리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내 스스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나쁜 습관도 고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기만 하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생활 습관병인데 이 생활 습관병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로 고기 끊는다? 어렵습니다. 현미밥 하나 먹는 것도 어렵습니다. 입맛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기도 끊고 현미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 하늘나라 가는 것만 신앙이 아니고 담배 끊을 수 있는 그 신앙도 신앙이고, 먹음직스럽지만은 절제하는 것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매 순간 살아있는 신앙을 하시면서 이것이 모아져서 생활 습관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뀐 것이 모아져서 품성이 바뀌고, 그 바뀐 품성으로 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